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먼 데서 오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회사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사의 주요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연구 소재가 되는 동반 진단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의 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및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CBS 지금 CEO로 계시는 박진영 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200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등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기업부술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2005년부터 해서 제가 회사로 들어와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삼성의료원 포항공대와 주축으로 해서 간암 예후 진단 유전자 마커 발굴을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전자 베이스로 해서 어떤 진단 마커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2010년에 간암 예후 예측 유전자 검사 신의료 기술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동반 진단 키트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13년에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 바이오마커 기반의 간암 항암제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다양한 병원과 그다음에 이제 임상의들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쪽으로 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로스타로부터 그란트를 받아서 간암뿐만 아니라 직장암 쪽으로도 암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통용하고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전체 빅데이터를 끌어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동반 진단에 관여하는 마크들을 발굴하고 있는 캔서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 말 정도에 지금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회사가 엄청난 매출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좀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 핵심 기술 이름이 주크박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뮤직에는 뮤직 주크박스가 있죠. 다양한 곡들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곡을 선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는 게 주크박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CBS 주크박스는 캔서 바이오 시그니처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마크를 선택을 하는지, 소비자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CBS 주크박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이제 정밀의학 플랫폼이고, 현재는 주로 이제 간암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직장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병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마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자별 맞춤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동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약 개발 쪽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환자를 선별하는 게 약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때 중요한지, 아니면은 어떤 약을 어떤 환자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찾는 그런 하나의 진단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툴이기도 한 게 동반 진단이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FDA 같은 경우에서는 신약 개발에 항상 이 바이오마커를 첨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계도 이 바이오마커를 수반을 해야 진료 부분이라든지 성인에 유리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초점에서 맞추었을 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 마커들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환자를 선별할 때 중요한 툴로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바이오 마커에 따라서 임상 시험 성공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각 그 페이스에 있어 가지고 바이오 마커를 첨가하지 않은 것과 첨가했을 경우, 특히 임상 초기에 있어서는 바이오마커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그 성인율이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주 핵심 기술이 되는 진 시그니처를 찾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즉 각각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50에서 60개 정도가 되는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각 환자에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의 이제 발현량,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지 모든 이런 정보들을 통합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술로 해서 콤보 진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진단 마크는 한 종류의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다든지 한 두세 종류인데 저희는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같이 교집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진들을 하나가 아닌 다수의 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진에 대해서 리그레이션을 분석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몇 개 진의 조합이 가장 최적을 맞추게 되는지, 어느 진의 조합이 가장 적용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게 되는 Accurate Combo Gene Signature를 찾게 되는 그런 이제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의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실험 결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경부암의 이제 1차 항암 보조 치료제를 썼을 때 그 약이 잘 듣는 환자군이 있고 약이 듣지 않는 환자군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24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 분석 프로그램이 잘 적용을 하는지를 다시 재검증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NGS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지 타겟되는 바이오마크의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엔카운트를 써서 그 유전자의 발현량이 얼마나 많은지 유전자 발현량을 토대로 해서 그 각각의 유전자 마커를 찾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와 발현량을 베이스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놓은 진 콤보 그 조합이 실제 그 치료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군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환자군을 선별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재확인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TMB라고 하는 게 튜먼 뮤테이션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뮤테이션이 많이 있는지, 어느 종류의 유전자에서 뮤테이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진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은 발현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찾은 진 마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치료 반응을 보이는 환자군 7명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17명을 실제 저 마크를 써서 구분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진 시그니처 유전자 발현량만 토대로 했을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의 이제 오차가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그룹을 저희가 찾은 그 마크를 통해 가지고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분석한 300여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실질적으로 NIH에서 개발한 TCGA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다 그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베이스인지를 나타내는 패널이 이쪽에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존에 보고된 그런 이제 데이터와 동일한 유전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저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냐를 전체 이제 그 저희 그 분석 프로그램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바이오마크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GS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데이터,
그다음에 엔카운트라든지 리얼타임 qPCR을 활용을 해서 유전자의 발행량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각각의 이제 유전자들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유전자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 유전자들이 어떤 약물 신호 전달 경로와 관계가 있는지, 여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약물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성적인 그 인터랙션을 정량화를 다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유전자들이 가장 잘 적용이 될 건가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있는 발현량과 동일하게 맞춰서 어떤 그룹핑, 환자를 재그룹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환자, 그 어떤 발현량을 보이는 환자를 선별할 건가에 따라서 약물의 그 반응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적용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량화 시켜 있는 저희는 이제 TBPS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치료 효과 예측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이게 이제 투경부암 그 100명의 환자 중에 일부를 이제 데이터를 나타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바링들이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각 개인 환자 개인별 보유 남바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24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척이라고 하는 캔서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의 발현량이 TBPS 값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명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 이 정량화 시켜놓은 TBPS 값을 보게 되면은 평균 값이 6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각 개인 환자에서 척에 대한 약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62 이상의 발현을 보이는 이 환자분에 대해서만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이 값이 없으면은 어느 환자가 얼마만큼 이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예측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체 그 통계와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정성이 아닌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환자분을 선별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고 하면은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모든 그 바이오 인포메틱과 관련된 정보를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 시스템도 틀리고 분석도 다 틀리고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이걸 하나의 인하우스 메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도식도에서 반 그와 마찬가지로 발현량이라든지 유전자만 딱 집어넣으면은 이 전체 인포메이션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5개의 모듈로 구분이 돼서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드럭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도출해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터랙션들을 다 이제 정량화를 시켜서 아까 같은 TBPS 값이라고 하는 저희가 개발한 값으로 정량화 시키면서 그룹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핑즈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퍼블릭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각국에서 혹은 모든 연구에서 보고되는 그 데이터를 매번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는 활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모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메디슨에서 하는 리포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1이라고 하는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NGS 시스템을 써서 뮤테이션을 바이오 마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암 환자는 한 5%밖에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NGS 베이스의 뮤테이션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발현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금 얘기했던 핑즈라고 하는 그 분석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예측 점수를 통해서 정량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뮤테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약 이외에
거기서 못 찾으면은 그거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이제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약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 5%의 이제 암 환자 스페시픽한 그 약에만 이제 작용을 하지만은 저희는 상호작용하는 다른 팩터까지를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의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여기 정량 데이터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군이 있을 때 어느 환자가 약이 잘 들을 건지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각각의 랩에서 로 데이터 혹은 뭐 NGS를 통한 이제 엔카운트를 통한 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 이제 죽박 시스템에 넣어서 그 데이터를 리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라든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약물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라든지 CRO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그룹의 환자를 쓰게 되면은 이 약이 잘 들을 건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죽박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프로브핑즈와 포함을 해서 특허 등록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 세계 최초의 이제 전체에 있는 퍼블릭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통합시킨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박스를 활용을 해서 현재 KCBC라고 하는 캔서 컨소시엄 19개 국내 병원과 이제 일본 병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컨소시엄입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이 컨소시엄과 대한항암요법 연구회에 있는 여러 임상의들이 관여를 하면서 환자 정보라든지 환자 샘플이라든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제가 개발한 이 죽박 시스템에 그 환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 3,000명 정도의 환자 샘플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환자 샘플이 다 정상 조직, 그 다음에 암 조직이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암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예후 예측이 가능한 온코 헤파 테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테스트가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예측한 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도 다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시스플라틴의 드럭 리포지션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서 한 2% 정도의 치료 효율밖에는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동반 진단 마커, 저희가 찾아놓은 이 죽박스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마커를 응용을 하면 얼마만큼 이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지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명의 환자가 여기에 인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한 30%로 그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데이터들은 논문으로 해서 학회에 보고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 3개는 간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했고, 그 연구 영역을 넓혀서 지금 이제 직장암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그란트를 받아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여러 이제 그 아스코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이오 유럽이라든지 학회를 다니면서 저희 기술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IPO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로 여러 이제 업체라든지 그 제약회사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